안녕하세요. 18.5도입니다. 이한이표 웃음 코드 밤에 피는 꽃이 시작됐습니다. 예쁜 외모에 비해서 털털한 연기로 사랑을 받는 이한이표 코미디는 하나의 장르라고 할 수 있죠. 참 똑똑한 배우입니다. 다양한 장르를 보여주는 게 배우로서 수명도 넓히는 길일 텐데 특히 자기가 어떻게 하면 웃기다는 것을 잘 아는 그런 배우입니다. 15년을 수절한 과부로 하얀 소복만 입어야 하는 부캐와 밤이면 검은 복장을 하고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또 악을 처단하는 또 다른 본캐를 소유한 여인 연화죠. 전혀 상반되는 이미지인 만큼 그 두 본캐와 부캐를 자연스럽게 넘나드는 연기는 이한이를 위한 배역이라고까지 할 수 있겠죠. 1화와 2화가 방송이 됐는데요. 또 웹툰으로도 나와서 같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웹툰과 어떻게 다른지를 보는가도 재밌는 요소이겠죠. 요즘은 워낙 웹툰의 작품 완성도가 높다 보니까 웹툰을 원작으로 하는 드라마나 영화가 많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예측을 하면서 보는 작품의 즐거움이 또 조금 반감되는 점도 있죠. 이미 드라마 결말까지 다 정리가 돼서 소개가 되니까요. 완성도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좋은데 궁금하게 다양한 상상을 하며 따라가는 재미는 좀 아쉬운 측면도 있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밤빛꽃 인물들 관계를 좀 먼저 정리를 해야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 의미로 또 인물들의 관계를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드라마에는 여러 장소가 나오고 그와 관련된 인물들 간의 관계가 여러 개 설정되어 있습니다. 궁궐이 나오고 명도각이 나오고 강필직 상단의 여각이 나옵니다. 그리고 좌이정 석지성의 집이자 여화가 머무는 집이 나오죠. 주인공은 수호와 여화입니다. 여화는 15년차 수절과부로 좌이정 석지성의 며느리입니다. 밤에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홍길동 같고 또 낮에는 무서운 시어머니 밑에서 연료문을 받기 위해 지어미의 도리를 다하는 수절과부입니다. 그 집을 나와서 멀리 다른 곳에 가지를 못하는 이유는 오빠 때문이죠. 사라는 있는데 사라진 오빠를 기다리기 때문에 좌이정 집을 떠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원래 본색을 드러내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밤의 홍길동이 됩니다. 왜 그녀가 그런 일을 하게 됐는지는 드라마가 차츰차츰 진행이 되면서 알 수 있겠죠. 평범했던 본캐와 부캐의 삶은 뜻하지 않게 여몽집이 가지고 있던 산중백호들을 훔쳐 나오게 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겠죠. 여화의 시아버지는 석지성이죠. 당대 최고의 권력가입니다. 임금이 장기를 두는 곳에 신을 신고 올라가서 임금 어깨에 꽃잎을 떼어줄 만큼 세도갑니다. 모든 국사를 좌이정이 결정을 내리면 왕이 동의하는 정도죠. 어쩌다가 좌이정이 이처럼 권력을 갖게 되고 왕은 권세가 없게 되는지를 찾아가는 게 이야기의 줄거리이기도 하죠. 나라의 근간이 사대부라고 믿고 15년 전에 개혁을 하려던 선왕과 대립을 하게 되고 아마도 선왕의 죽음과 관련된 결단을 한 인물이 바로 좌이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꼭지점에 있는 의심스러운 인물이 좌이정일 것으로 보이죠. 지금의 사대부 중심의 나라를 만들게 됩니다. 좌이정은 또 주변에 칭송이 자자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좌이정이 없다면 이 나라가 어찌 되겠느냐고 신하들이 칭송을 합니다. 누구도 석지성을 욕하는 사람이 없죠. 또 집에 가면은 다정다감한 남편이기도 합니다. 며느리 여화에게는 속 깊은 시아버지 노릇도 합니다. 지나친 친절과 완벽함이 의심스럽죠. 그리고 며느리 여화가 오라버니를 기다리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여화의 오라버니는 15년 전에 선왕이 독사를 당하던 날 궁궐에서 변고가 생긴 걸 알고 들어갔다가 그 뒤로 여화와 헤어진 인물입니다. 무술에 출중한 인물인데 여화가 기다리는 게 그 오라버니죠. 왕의 충신인 여화의 오라버니가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은밀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15년이 지났지만 죽지는 않았거든요. 책방에서 나오던 메시지들, 박윤옥과 내통하면서 주고받는 메시지들은 아마도 여화의 오라버니로 추정이 되죠. 여화의 오라버니가 찾는 건 아마도 15년 전에 있었던 선왕의 독살과 관련된 어떤 증좌들이 아닐까 추정이 됩니다. 아무튼 여화나 수호의 집안이 충신의 집안으로 비슷합니다. 석지성의 아내는 유구목인데 연료문을 받기 위해서 아녀자의 도리를 엄하게 여화에게 가르치는 인물이죠. 언뜻 보면 굉장히 엄하고 무서워 보이지만 여화를 향한 속 깊은 정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시아버지 석지성과 시어머니가 달라 보이죠. 그런데 진짜 속마음이 어떤지는 점차 드러나지 않을까요? 또 다른 주인공은 종사관 박수호입니다. 박수호는 박윤학과 연결된 인물입니다. 동생이기는 한데 박씨 집안의 양자로 들어온 인물입니다. 어릴 적에 괴한에 의해서 박수호 부모가 모두 살해를 당하고 역시 칼을 맞아서 사경을 헤맬 때 그런 박수호를 박윤학이 들쳐업고 나오는 바람에 살게 되죠. 당시의 성은 임씨였습니다. 그런데 성을 박씨로 바꾸게 되죠. 박수호의 아버지가 임강인데 15년 전에 독살당한 것으로 보이는 선왕의 총애를 받던 충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좌이정인 석지성이 선왕과 극명하게 대립을 하고 있을 때
왕의 편에 섰던 충신이 바로 임강, 박소의 아버지죠. 그 박소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살해를 당하고 선왕 역시 죽음을 당하면서 개혁이 실패했고 지금의 사대부 중심의 세상이 됐던 겁니다. 선왕의 죽음 이후에 지금의 임금 이소가 믿게 되는 사람은 한 사람이죠. 어릴 적 같이 자란 동무 박윤학뿐입니다. 수호를 구해줬던 형이죠. 그리고 두 사람은 은밀하게 무언가를 찾고 있습니다. 아마도 15년 전에 독살의 진상을 찾고 있는 게 아닐까 싶죠. 그 진상을 밝히는 일에 또 다른 왕의 사람 여화의 오라버니가 개입되어 있을 듯합니다. 여화가 밤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경제적인 이유는 명도각 장소운 때문입니다. 장소운은 운종과 대행수인데 목숨이 위태로울 때 여화가 구해줬습니다. 그건 라이벌 강필직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그 일 이후로 장소운은 실질적인 여화의 후원인이 됩니다. 돈 걱정 없는 거죠. 웹툰에서는 직접 여화가 운영을 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 드라마는 장소운이 운영을 하는 걸로 나옵니다. 여화를 돕는 장소운과 대립하는 인물은 강력한 빌런 강필직입니다. 강필직은 돈이라면 물불을 안 가리는 필여각을 운영하는 단주입니다. 오래전에 수호의 아버지 임강을 죽인 인물로 칼잡이이기도 하죠. 물론 그 정치적인 혼란 속에 강필직 혼자서 수호의 아버지 그러니까 임강을 죽일 이유가 없겠죠. 누군가 강필직을 사주했다고 봐야 합니다. 강필직과 연결된 중요한 인물은 바로 오난경으로 보입니다. 호조 판서의 부인이죠. 장소운과 대립할 때 오난경을 보고는 강필직이 그만둡니다. 그때 강필직은 자신의 몸에도 양반이라는 말이겠죠. 그런 말을 하다가 멈췄습니다. 엄마나 아버지 중에 하나가 양반이라는 얘기죠. 아버지가 양반이면 서자로라도 들어갈 텐데 아마도 엄마가 양반일 확률이 많겠죠. 그러면 아버지는 천한 신분일 겁니다. 머슴이나 노예겠죠. 오난경과 강필직은 서로가 연결된 인물입니다. 양반과 노비 사이에 태어나서 아마도 강필직은 신분에 대한 컴플렉스가 강한 것으로 보이죠. 엄마를 엄마라고 부를 수 없는 그런 관계일 것 같고요. 자신의 신분이 천하다는 거죠. 자신도 어머니가 양반이니 양반이어야 하는데 그걸 드러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냥 천한 신분으로 장사치로 살면서 열등감만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천한 호두과자를 천한 호두과자로 들을 만큼 콤플렉스가 있고 그것이 성격에 그렇게 반영이 돼서 괴팍하고 분노 조절 장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필직이 여몽집의 집에서 도둑맞은 산중백호도를 찾아오라고 하죠. 수호 부모님을 죽였던 왕의 충직한 신하를 죽였던 당시 강필직이 여몽집에 있는 산중백호도를 알고 있는 거죠. 산중백호도 그림은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난경의 남편 여몽집은 호조 판서이기는 한데 전혀 그럴 만한 깜냥이 안 되는 인물이죠. 오난경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리고 오난경은 여몽집과 어쩔 수 없는 결혼을 한 걸로 보입니다. 강필직이나 여몽집이 상단을 꾸리고 벼슬을 갖게 된 걸 보면 그 막후에는 오난경이 있었다고 봐야겠죠. 강필직이 수호 부모를 살해했던 것으로 보면 선원과의 갈등에 오난경이 충신들을 제거하는 역할을 맡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여몽집과 강필직이 부와 벼슬을 가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걸 가능하게 한 인물은 오난경 뒤에 더 큰 권력자가 아마도 좌의정이 있을 수 있겠죠. 여화는 굉장히 다혈질로 보이죠. 여몽집의 노인 노비가 멍석마리를 당한 걸 듣고 분해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MBTI로 치게 되면 ENF가 될까요? 아무튼 그래서 그 원인이 됐던 산중백호도를 훔쳐서 나오고 그 자리에 여화가 그린 고양이 그림을 걸어놓죠. 재미있는 건 말 많은 금이대장의 해석입니다. 푼수 같은 캐릭터지만 금이대장의 말에 묘한 메시지가 담겨있죠. 산중백호도 대신 걸려있는 고양이 그림을 보면서 말을 합니다. 맹호위서 군왕이 힘을 잃으면 신하에게 제압을 당한다는 거죠. 사나운 호랑이가 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모라는 말을 합니다. 산중 호랑이를 몰아내고 한낱 고양이와 같은 이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모라고 한 겁니다. 제왕의 권력을 잃어서 신하의 제어를 받고 있는 현 임금 이서를 나타내는 정확한 표현이죠. 그래서 이 드라마의 방향이 앞으로 영모와 관계됐던 당시의 음모와 선왕의 독사를 밝혀내는 이야기로 진행될 것임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 그림에 어떤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그림을 찾는 인물들과의 관계에서 수호와 여화가 서로의 존재를 알게 되고 공주를 하게 되면서 15년 전 선왕의 독살의 흔적인 영모를 파헤쳐가는 게 주된 스토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백성들이 가난하고 굶어 죽는 피폐한 상태고 멀쩡한 백성들이 산적이 될 수밖에 없는 사대부가 주창했던 나라는 그야말로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나라가 백성을 도탄에 빠뜨리는 그런 시대라고 하는 배경을 갖고 있죠. 연료문에 관한 집착도 사대부의 마땅한 정신이기 때문에 이 드라마에서 강조가 되는 거겠죠. 집문서를 담보로 하는 노름과 고리대가 성행하고 인신매매가 벌어집니다. 그렇게 배고프고 고통스러운 피폐한 백성들을 위해 여호와가 개인적으로 돕다가 거대한 음모, 거대한 사건을 파헤쳐가면서 구조적인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거겠죠. 4대 부인 고양이가 권세를 잡은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개혁을 이뤄내지 못하고 실패했었던 그 사건들을 다시 추적을 하면서 다시 백성들을 위한 나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드라마의 큰 서사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화와 수호의 러브라인도 이루어지겠죠. 그토록 명분에 집착하던 시어머니 유구목의 변화도 예상이 되고요. 이한이 개인기에 가까운 코믹하고 유쾌한 연기로 코믹과 긴장 사이를 오가는 그런 재미난 드라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고 좋아요,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18.5도였습니다. 또 뵙겠습니다.